뭐 거의 뭐 저는 방송을 평택과 전북, 예, 평택 찍고 전북, 예, 저야말로 여기에 이제 갇혀버린 것 같아요. 예, 평택 찍고 전북 광고를 순서로 거의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어제 못 전해드린 전북 지역 소식 조금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예. 자, 김관영 후보 지금 잘 싸우고 있어요. 잘 싸우고 있고 여론조사를 보면은 뭐 김관영 후보가 앞서는 여론조사건 이원택 후보가 앞서는 여론조사건 뭐 차이가 2, 3% 차이에 뭐 초접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이 정도면은요 선거 당일날 날씨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될 정도 수준의 접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선거날 날이 맑으냐 투표일 날 혹은 뭐 비가 오느냐 이거에 따라서도 승패가 바뀔 수 있는 수준의 그야말로 피말리는 승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판세가 제가 볼 때는 거의 바뀌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길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그런 접전이 지금 전북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 하늘이 누구를 도울지 그걸 누구도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접전이 전개되고 있는데 김관영 후보 고시삼관왕이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고 또 이재명의 인재영이 미로죠. 이재명의 원픽. 이재명 대통령님이 2022년 대선에 처음으로 인재 영입을 했던 인물이 김관영 후보예요. 그래서 그런지 뭐 본인은 리틀 이재명이라고 화끈하게 명팔이를 하고 있는데 리틀 이재명이라는 말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히 영리하게 선거전을 잘하고 있습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현정화 선수랄지 김성환 감독 뭐 이런 지역의 스타들을 잘 또 지지를 끌어내서 선거 운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중전도 참 잘하고 있어요. 캠벨과 라울님 전날 조국은 조국쇼에 나와 자기 구속되는 날 노래방 가서 섭섭하다고 3차 가야 했어요. 그러니까 조국이죠. 그래서 지금 전북도 평택만큼 이제 관심 지역이 됐기 때문에 지금 김관영 후보가 언론에 이제 노출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리고 좀 프라임타임 뉴스 시간에도 전북 소식은 이제 꼭 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인지도 문제에서 인지도라기보다는 관심도죠. 지역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높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호남 쪽 선거에 대해서는 우리 민주당 지지층들이 관심도가 높지 않잖아요. 뭐 민주당이 그냥 깃발만 꽂으면 이기는 곳이기 때문에 그 관심이 높지 않은데 그렇다 보니까 전북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는 유권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관심 지역이 되면서 지금 정청래가 공천 과정에서 어떤 부정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우리 유권자들이 이제 조금씩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저는 유권자들의 어떤 판단도 많은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앞으로 김관영 후보가 조금 더 유리한 그런 흐름이 조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김관영이 이 인터뷰를 상당히 영리하게 잘합니다. 그 다음에 선거 전략도 너무 잘 짜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사실 뭐 더 조언할 얘기가 없다 한마디로 우리 김관영 후보는 하산하셔도 된다. 혼자서도 척척 고시상관왕답게 선거를 너무나 영리하게 잘하고 있기 때문에 뭐 군산에서 국회의원도 했고 또 광역단체장까지 하신 분이 뭐 보통 영리한 분이 아니겠죠. 선거전을 너무 잘해서 제가 이제 뭐 덧붙일 말이 없을 정도로 시원시원하게 아주 뭐 인간 효자손이다. 제가 이런 별명을 달아드렸는데 인간 효자손이라는 말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역 언론하고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요 영상 함께 보시고 전북 선거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라이브 방송 보니까는 반청 친명 구도를 좀 잡고 계시는 것 같던데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굳이 저를 친명이냐 친청이냐라고 둘 중에 하나로 저를 구분해서 넣는다면 제가 친청이 아닌 거는 분명하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 친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친명으로 들어가서 제가 대통령과 또 친명에 속해 있는 많은 국회의원들을 제 아군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 맡고 나서
사실 지금 당정청이 잘 되고 있습니까? 외과는 뭐 문제 없습니다. 잘 되고 있다 하지만 정청래 대표 때문에 사실 이재명 대통령님이 소갈이 하고 있어요. 저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대표 낙선을 위해서 제가 선봉했을 겁니다. 그러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통화를 좀 교감은 좀 있었을까요? 네, 제가 뭐 무소속 출마의 불가피성에 대해서 네. 대통령께 말씀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답변은 혹시 여기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거는 제가 여러 가지 관계상 아, 당선되면. 네. 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자, 여기까지 김관영 후보의 인터뷰를 보셨습니다. 뭐 명파리 청파리 다 잘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땐 뭐 더 이상 제가 뭐 보탤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 그 무소속 출마하는 거를 말씀을 드렸다. 무슨 얘기인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지금 얘기할 수 없다. 나중에 얘기를 하겠다. 그래서 단지 본인이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출마한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과 또 친명 의원들의 어떤 교감 속에서 저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알 수가 없지. 제가 어떻게 무슨 수로 알겠습니까? 사실이건 아니건 간에 확실하게 저렇게 유권자들에게 각인을 시키는 게 중요해요. 확실한 모습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께도 말씀드리고 내가 나왔다. 그럼 뭐 누가 알겠습니까? 대통령과 김관영 후보 두 사람만 아는 거죠. 대통령께서 뭐 나가라고 하셨는지 나가지 말라고 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뭐 끝나면은 뭐 이긴 다음에는 뭐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래서 뭐 대통령과도 교감을 해서 뭐 출마를 했다라고 하니까 우리 민주당 당원들이 뭐 걱정할 게 없는 것 같아. 그지? 김관영 후보가 된다고 해서 뭐 이재명 정부의 발목을 잡는다든지 뭐 민주당의 뒤통수를 칠 그럴 일은 없다. 이런 거고 또 하나는 이제 확실하게 우리 지금 당원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줬어요. 특히 뉴 이재명을 결집시키는 거. 이렇게 승부를 내야 돼. 뭐 이 사람 저 사람 다 마음에 드는 후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민주당에서 제명이 됐기 때문에 김관영 후보는 타겟을 명확하게 잡아야 된다. 그래서 본인이 당선이 되면은 정청래 연임 저지에 앞장서겠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지금 김관영을 찍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민주당 당원들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정청래하고 문조털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이 표만 가지고도 저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그래서 김관영 후보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뭐 공격을 하건 말건 신경 쓸 필요 없고 요 두 가지 메시지만 확실히 전달을 하면 돼요. 대통령의 뜻이다. 대통령의 뜻이다. 정청래는 내가 보낸다. 지금 지역 분위기도 제가 볼 때는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여론조사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이제 KBS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그동안 이제 김관영 후보가 후보 등록 이후에는 두 차례 정도 앞서는 결과가 나왔는데 어제 KBS 여론조사에서는 2% 정도 이원택 후보가 앞서는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둘 다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 차이면은 김관영이 앞서는 결과가 나오건 이원택이 앞서는 결과가 나오건 이건 누구도 승패를 가늠할 수가 없는 여론조사가 전혀 이제 판세를 분석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정도의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할 필요 없고 이거는 그냥 붙어있는 상태다. 누가 이길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선거다라고 보시고 한 표 차로 이긴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 한 표로 이긴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한 표라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 전북 지역 유권자들은 아니실 테지만은 뭐 전북 지역에 뭐 친인척이 있다든지 지인이 있으신 분들 또 전북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본인만 투표하지 마시고 주변에 어쨌건 무소속 후보기 때문에 선거운동 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뭐 선거 캠프도 이제 사이즈가 다르더라고. 그리고 정청래는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건 선거가 됐잖아. 이번 전북 선거는요. 김관영과 이원택의 대결이 아니에요. 김관영 후보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김관영과 정청래의 대결이다. 친명과 친청의 대결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김관영 후보가
어떤 조직적 뒷받침을 받을 수 없는 형국이어서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봐요. 물론 뭐 후원금도 많이 거치고 기대 이상으로 도민들과 우리 시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건 맞지만은 조직과 뭐 자금 면에서 열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선거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참여, 우리 뉴 이재명 시민들의 참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조직이에요. 우리가 최한욱 TV가 김관영의 전국 선거 캠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김관영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채널 중에는 제가 제일 사이즈가 크잖아. 그래서 여기가 사이버 야전 사령부가 돼야 된다. 최한욱 TV가 그 김관영 캠프에 사이버 야전 사령부가 돼서 제가 당권을 걸고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를 제명해라. 왜 제명을 안 하는 거야, 조승래는.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제명부터 해달라고. 그렇게 제명해달라고 부탁을 해도 제명을 안 하는 경우는 무슨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제발 좀 제명 좀 해달라는데. 그래서 제가 어쨌건 김관영 캠프에 사이버 사령부, 사이버 야전 사령부 역할을 할 테니까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다 보병이 돼서 함께 좀 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북에 지인이 있거나 연고가 있으신 분들, 또 전북에 사시는 분들은 본인만 투표하지 마시고 고민하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 설득을 해서 한 분이라도 더, 한 명이라도 더 내가 데려오면은 이기는 거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전북 지역 지금 민심이 어떤지 뉴스 영상 또 잠깐 만나보시고 가겠습니다. 전북지사 선거가 이렇게 뜨거운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민주당 간판을 가진 이원택 후보와 반정청래를 외치는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현장 민심은 어떤지 구혜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장날을 맞은 전통시장. 이원택 후보 뒤로 민주당 운동원들이 파란 물결을 이뤘습니다. 이원택, 박지원, 화이팅! 여당 인사들도 힘을 보탭니다. 전라북도가 미래로 나아갈 건지 아니면 고립될 건지를 결정하는 선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같은 곳을 찾은 무소속 김관영 후보. 유세단은 작지만 현직 지사로 쌓아온 인지도가 가장 큰 무기입니다. 네네, 믿을 거예요. 네네. 정청래 대표에 의해서 상처난 전북 도민들의 자존심 회복 운동 선거다. 늘 민주당 차지였던 전북도지사. 이번에는 장담할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전북지사로 누구를 지지하는지 묻는 최근 여론조사들에서 민주당 이원택 후보와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약 2%포인트 차이, 오차 범위 내에서 초접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주당 간판이냐, 경험자냐 여론이 갈린 상황.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뭐 함정도 같은 원내대표 있고 무소속이 그게 되면 아무래도 중앙하고 좀 홀대를 받지. 김 지사는 그래도 그동안에 전북 행정을 이끌면서 아주 잘했다고 생각하고 김관영 후보의 대리비 지급에 대한 생각도 친구들끼리 술을 한잔 먹어도 대리운전비는 다 줘가면서 사는 우리 관행인데 사건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반성하고 그러지 하지 말아야지. 민주당 지도부가 김 후보에게 들이댄 것과 같은 잣대를 이원택 후보에게 적용했는지에 대한 판단도 갈립니다. 정 대표가 뭔가 이원택이한테 뭐 특혜가 있는가는 몰라도 전라북도 도민을 우롱하는 거죠. 그 당에서는 제가 볼 때는 잘했다고 봐. 일단은 돈을 주면 안 돼. 네, 뉴스 영상에 최근에 이제 진행한 전북 지역 언론에서 진행한 여론조사 두 가지가 나왔는데 하나는 이제 김관영 후보가 1.6% 앞서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고 또 이제 어제 KBS에서 전북 KBS에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이원택 후보가 2% 앞서는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이건 뭐 오차 범위라는 것을 언급하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딱 붙어 있는 이런 선거고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엎치락 뒤치락 하는 뭐 개표를 해봐야 결과를 알 수 있는 그런 선거가 진행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건
지금 판세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합당 사태와 검찰개혁 논란, 그 다음에 조국의 평택 출마, 이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민주당의 민심, 당심이 지금 변화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예상하는 구도는 뭐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51대 49, 친명, 뉴 이재명이 51, 그리고 친청, 예. 문조 털레유, 털레반이 49인 구도라고 봅니다. 예, 평균적으로 볼 때. 파랭이님, 근데 조지리가 공약은 있나요? 용남이 형 순천 와주세요. 뽑을 사람 없는 거 진심 슬픔. 청래씨가 광주 전남북을 쉽게 공천 좀 짜증남. 이것도 얘기해주세요. 거기 뭐 아주 뭐 개판 5분 전이죠 지금. 호남 지역은. 예. 그래서 51대 49 싸움인데 뉴 이재명 쪽이 저는 51이라고 봅니다. 예, 특히 송영길 대표 최근에 지지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송영길 대표가 당대표를 출마할 가능성이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송영길 대표에 대한 이제 지지도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송영길 대표가 뉴 이재명을 좀 대표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인물이라는 걸 뭐 호남 유권자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송영길 대표에 대한 호남 우리 유권자들의 기대가 커요. 그리고 호남에서도 좀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인물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송영길이 김대중의 뒤를 잇는 호남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성장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그런 유권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송영길 대표가 공개적으로 뭐 김관영 후보를 뭐 지지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은 호남 유권자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송영길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김관영을 지지하는 게 송영길에게 힘이 된다라는 걸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김관영 쪽으로 호남 쪽에서는 더 무게가 실릴 전북 지역에서는 더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51대 49의 구도에서 조금 더 격차를 벌일 수 있는 저는 그런 잠재적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김관영 후보가 뭐 지금 선거 전략을 잘 짜고 있고 이게 정청래, 기승전 정청래로 가면 돼. 김관영 후보는 기승전 정청래로 몰고 가가지고 이게 당대표 선거의 예비 전에 그런 의미를 잡고 우리 유권자들에게 각인을 시키면 이게 김관영 후보에게 저는 유리하게 작용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길 수 있다. 51대 49로 이길 거다.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김관영 후보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뭐 김영남 후보도 마찬가지고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된 얘기를 다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모처럼 12시 30분이 되기 직전에 끝났네요. 요런 정도만 하면 좋은데 조지리가 하도 사고를 치니까 방송 시간이 자꾸 길어집니다. 문조털레 때문에. 이제 지방선거 며칠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조지리도 잡고 정청래도 잡고 대통령께서 조금 더 노고를 더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좀 힘을 모아 나갔으면 합니다.